현재의 한국과 일본 간의 갈등은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당연하지만 한국은 일본이 왜곡하고 있는 강제징용 문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당한 역사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한국은 억울한 누명이 씌워지는 일방적인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불편한 일본이라는 이웃이 징징대면 꾹 참고 최대한 대화로 풀어나가려 노력했습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피해를 준 것밖에 없는 일본이라 하더라도 지리상 우리나라 옆에 딱 붙어있는 나라이다 보니 보기 싫어도 언젠간 마주칠 수밖에 없을 테고, 한국이 지속적 성장의 동력원이자 중심 산업인 반도체 제조에서 일본과의 교류가 많다는 것도 한국 정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최대한 역사인식 문제로 벌어진 문제가 다른 분야로 불똥이 튀는 것을 막아보고자 최대한 상대의 심기를 건드릴 만한 발언은 삼가왔죠.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참아왔던 건지 좀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요? 얼마 전 북한이 방사포 로켓을 2발 발사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그렇게 만류를 했는데도 어딘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봅니다. 아니면 이게 북한식 외교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마음에 안 들면 밀어버리겠다. 네, 농담은 여기까지 하고, 일본의 아베 총리는 지난 28일 이 방사포 발사 시험을 두고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북한이 거듭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는 일본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심각한 도전이다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일부의 일본 외신들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을 발사했다는 보도를 하기도 했죠. 북한은 이에 엄청난 자극을 받은 모양입니다. 지난 11월 30일 아베 총리가 한 발언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악청을 돋구어댔다. 발사 장면 사진을 큼직하게 실었는데도 방사포와 미사일을 구분 못하는 아베야말로 세계 유일 초유의 전응하라며, 아베는 진짜 탄도미사일이 무엇인지를 곧, 그것도 아주 가까이서 보게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때 가서는 방사포탄과 탄도미사일이 어떻게 다른지 잘 대비해보고 알아둘 것을 권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속이 시원하죠. 탄도미사일을 직격으로 맞는 순간에 방사포와 구분해보랍니다. 이렇게 북한처럼 쓴소리하면 어디 좀 덧나나 싶어도 우리나라가 수년간 그렇게 좋은 말로 다독이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미래를 내다본 결정이죠.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든다며 한국이 명치를 때리겠다는 취지로 시작한 수출 규제, 벌써 5개월째입니다. 수출 규제가 내년까지 넘어가면 반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넘어가는 건데, 4차 산업이 도래한 이런 최첨단 시대에 1년이면 금수강산이 바뀐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말은 즉 6개월만 되어도 박혀있던 바위에 풍화가 찾아오는 게 느껴지는 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본에 박혀있던 JSR이라는 바위가 수출 규제 5개월 만에 벌써 풍화된 모습입니다. 또 이번에는 무슨 일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꾀시 궁금한 이지 이야기입니다. 수출 규제 영향을 받는 일본 내 기업들이 줄지어 매출 타격을 입으며 일본 정부의 규제 철회를 요청하고 있다는 내용을 얼마 전에 전달해 드린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한 토론을 한국 측에 제안하고도 자신들이 퍼펙트 승리라거나 하나의 카드도 쓰지 않았다는 등 한국 정부의 심기를 건드리는 발언밖에 하지 않았고, 한국 정부 역시 그에 강경하게 맞대응하며 수출 규제를 둘러싼 문제는 도통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일본에 위치한 규제 대상 품목 생산업체들은 뼈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슬슬 지쳐 쓰러질 만도 하죠. 당장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 생산으로 먹고 사는 기업들인데 수출 의존도가 높았던 한국에 제품을 수출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당장 기업들이 밥줄이 끊어지는 격입니다. 이 기업들은 수출 규제 문제가 조만간 해결될 줄 알고 피해가 적을 것이라는 일본 정부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지만, 정작 일본 정부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고안하려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최근까지도 일본의 언론사들은 수출 규제 항목에 포함되는 포토레지스트 생산 기업들만큼은 전혀 피해가 없다라며 일본 정부의 정책으로 인한 일본 내 타격을 감추기에만 다급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일본산 포토레지스트 하면 손에 꼽히는 기업, 아니 이제는 시장 1위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한 기업이 일본을 탈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로 탈출하려는 건지 당연히 알아야겠죠. 네, 당연히 한국입니다. JSR은 일본에서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지난 11월 말 JSR은 한국이 삼성전자에게 이런 공문을 보냅니다. 한국에서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불화 아르곤용 포토레지스트를 우리가 현지 생산하여 삼성에게 직접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라고 말이죠.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 웨이퍼에 회로등을 그려낼 때 깎여 나가면 안 되는 부분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라카 페인트로 벽에 글자를 새길 때 신문지에 글자를 오려내고 필요한 곳에 찾아서 붙인 다음에 라카를 뿌리면 편하죠. 글자를 새기는 신문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포토레지스트입니다. JSR은 최근 한국과 일본 간 지소미아의 종료가 조건부 연기되면서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뭄에 콩나듯이 허가를 해주는 불화수소 동네보다는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자신들도 일본 정부의 이 총리님이 냄비 근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분 따라 불그락푸르락합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의 이번 지소미아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보나마나 수출 규제 품목을 늘리고 포토레지스트도 3개월에 한 번꼴로 허가를 내주는 결정을 내릴 게 뻔하죠. 현재의 일본 정부는 아주 가관입니다. 기업들 다 죽어나가는데 지소미아의 연기가 자신들이 퍼펙트 승리라며 자화자찬하고 수출 규제 사태의 장기전을 부추기는 행동만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현 정책과 일본 정부의 언행에 대해 비판하고 항의하는 자국 기업들에게는 기업들이 망할 정도의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는 말만 반복하며 앵무새 같은 행동만 계속하고 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와중에 한국 업체들은 불화수소에 이어 포토레지스트까지 탈일본화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지난 8월 극자외선 EUV 공정용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하는 미국의 인프리아라는 업체에 과감한 투자를 진행했다는 것이 최근에 밝혀졌죠. SK하이닉스는 시장의 점유율을 독식하고 있는 일본 기업의 불안정한 공급이 대안으로 미국이 인프리아를 선택한 겁니다. 인프리아는 초미세 공정에 강한 비화학 물질 레지스트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또 일본 기업들과는 달리 폴리머라는 물질을 사용하지 않아 비화학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화학 포토레지스트는 7나노미터가 채 되지 않는 5나노미터, 3나노미터 등이 초미세 공정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포토레지스트는 불화수소류보다 금방 수출 허가가 떨어졌던 편에 속합니다. JSR은 이미 포토레지스트라는 분야에 발을 담그고 있었고 시장에서 막대한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JSR이 한국 자체 생산 시설 확충과 직접 공급 추진은 매우 놀라운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일본이 대한국 수출 규제는 현재 포토레지스트 시장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JSR에게 있어서도 최대의 위기 상황이라는 반증이기도 하겠죠. 지난 영상에서 불화수소를 생산하는 모리타 화학이 수출 규제 품목이 한국 자체 생산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을 잠깐 언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추진 중일 뿐이지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지 선정과 공급 라인 구축에서부터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인데요. 매번 다른 나라에서 직접 가져가기만 했는데 일본 현지인들이 한국 지리를 얼만큼 알겠어요. 여기에 애써 일본 기업들은 피해 없다며 피해량 줄이기에 급급한 일본 정부의 눈치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한국에 공장을 건설해 버린다는 것은 결국 일본 내 자국 기업조차 탈일본화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을 대놓고 드러내는 셈이니까요. 현재 일본의 상황은 참다 못한 기업들이 스스로 발벗고 나서서 적극적으로 탈일본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JSR이 한국에 공장을 건설하는 결정을 하게 된다면 수출 규제 영향을 받는 다른 업체들에게도 상당한 본보기가 되어줄 것 같네요. 결정적으로 현재 다양한 해외 업체들 역시 일본 대신 한국을 선택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안방이었던 업체들까지 한국으로의 투자처 변경과 시설 이전, 확장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국익이라는 명목 아래 자신들이 배를 불릴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게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드려야 할 부분이 있고 건드리면 안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양쪽 모두가 득을 볼 수 있는 사안이라면 당연히 문제 없겠지만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수출 규제는 양쪽 중 반드시 한 곳은 피해를 볼 수 있는 문제였고 이를 넘어서 자신에게도 불똥이 튈 수 있는 일종의 양날이검과도 같은 정책이었습니다. JSR이 한국 공장 가동이 현실화된다면 한국 입장에서 일본이 대한국 수출 규제의 영향력이자 파급력은 상당 부분 줄어들게 됩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자국 기업의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셈이고 이 소식이 이곳 저곳으로 빠져나간다면 그만큼 골치인 건 또 없겠죠.
이제 와서 일본이 수출 규제를 철폐한다고 해도 일본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없을 겁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시행한 원인인 한국과의 역사, 판결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슬슬 한국에 공장 짓겠다고 투자 준비를 하고 있는 일본 기업들이 갑자기 수출 규제 풀어진다고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또 다시 오늘과 같은 일이 일어날까봐 불확실한 미래밖에 보이지 않아서라도 한국 공장 이전을 강력하게 밀어붙일 겁니다. 2020년까지 과연 수출 규제가 이어질지 심히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얼마나 더 많은 일본 토종 기업들이 터져 나가야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될까요? 벌써 2019년 한 해가 끝나가는 12월입니다. 1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한국도 많이 성장했다는 것이 뒤를 돌아 찬찬히 훑어보니 새삼 또 다른 감흥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도 힘차게 12월 한 달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용 괜찮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